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수술 이후에 더딘 회복과 여러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고령 환자의 수술은 어렵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10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대장암, 뇌졸중, 여기에 인공고관절 교체 수술이 잇따라 성공하면서 고령화 시대에도 걱정 없는 의료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 수술 후에 더욱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해드린다고 하는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김경아 전문가와 함께 할 거고요. 잠시 뒤에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보험 플랜 119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립니다. 네, 오늘은 전화번호가 바뀌는 수요일이죠.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 통해서 연락 주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내 보험도 점검을 한번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 드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상담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문자만 남겨주셔도 전문가와 연결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그럼 보험 플랜 119 첫 순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합니다. 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고령 환자들의 잇따른 수술 성공 사례가 늘어나면서 수술비 보험에 대한 관심도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큼 다가온 의료 100세 시대를 맞아서 김경아 전문가께서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화면에 최고령 수술은 몇 살일까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혹시 TV를 보시는 분들 중에 주변에서 가장 연령 높으신 분이 수술한 분 아시는 분 몇 세까지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하다가 저희 어렸을 때 텔레비전을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보는 거 저희 초등학교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요. 버스가 2층 버스 다니는 것도 영화에만 나오는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103세 할머님께서 대장암에 성공적으로 수술을 하셔서 앞으로도 훨씬 더 건강하게 사시도록 수술 잘 하셨고요. 그리고 90세 할머니께서도 최고령으로 뇌종양 수술을 아주 안정적으로 잘 하셔서 지금부터 이후에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하니까 그 100세 시대를 넘어서 제 기대 수명인 120세 세대, 150세 시대 이렇게 점점 진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왜 자꾸 이렇게 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잘 알아야 되냐면 어제도 제가 가까운 분하고 대화를 좀 나눴는데요. 내 거니까 내가 보험금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누가 알아서 주지 않거든요. 우선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지출 추이를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건강하시고 뭐 별탈 없으신 분들은 아마 20세에서 60세 사이에 그닥 그렇게 병원비 많이 안 내고 있어서 왠지 보험료를 내면서도 건강보험료도 아깝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대부분의 의료비는 사망하기 직전 한 5년 사이에 병원비를 이때 다 쓰고 갑니다. 그래서 정말 보험으로 대비를 잘 하셔야 되는 이 100세 시대에는 80세, 90세 이후에 올 것을 대비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신문 자료에도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국가에서 해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자신이 자신의 병원비를 준비를 해야 한다. 나중에는 돈이 없어서 치료를 하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생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야 하는 거고요. 3대 질병이 평균적으로 어느 나이에 진단이 시작이 되고 수술을 언제까지 하는지 보니까 최초 진단이 주로 남녀 약간 다르긴 하지만요. 55세에서 65세, 60세 사이에 최초 진단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과거의 통계가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훨씬 더 뒤에 70대, 80대에 이런 진단을 새로이 받으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10가지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을 보면은 방송에서 저희가 많이 말씀드려서 이미 답을 미리 말씀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백내장, 뭐 치액 수술, 척추 이런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스텐트 삽입술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수술들 중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수술을 어떤 거를 주로 많이 하냐 이렇게 표를 보실 건데요. 이 색깔을 하나하나 저희가 이걸 뭐 공부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으시면 되는데 심장과 뇌, 관상동맥, 우회술 이런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결국은 노화 과정에서 혈관 질환에 문제가 생기면은 요런 뇌하고 심장에 관련된 수술들이 요렇게 해서부터 쭉 증가되는 걸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00살 이상 이렇게 살게 되면 이 몸속에 들어가 있는 혈관들이 나이 들어서 혈관의 노화 현상은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보험에다가 대비를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험이 제가 봐도 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어렵게 써있고 아무리 읽어봐도 모르겠어요. 그중에 오늘은 수술비 플랜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지고 계신 장롱에 있는 것들을 꺼내보시면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7대 질병 수술비부터 14대, 16대 이런 식으로 해서 34대 질병 수술까지. 근데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내가 혹시 이걸로 병원에 가게 되면 그제서야 증권을 찾아보실 텐데 가장 광범위한 것은 질병이라는 것과 상해 이렇게 두 개 나는 게 가장 크고요. 질병 중에는 저렇게 7대부터 34대까지 굉장히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이 내가 병원에 가지 않으면 내게 아닌데요. 내가 아프고 우리 가족이 병원에 갈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병원에 가셨는데 7대 질병 수술비를 가지고 있으면은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폭넓게 그리고 100세에도 수술을 하면은 90세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수술비를 잘 알아보셔야 되는데 수술비가 중요한 거는요.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만약에 여러분이 보험회사 사장님이라면 80대 되신 어르신 90대 되신 어르신한테 병원에 가면 무조건 병원비를 다 드릴 거예요. 그런 실손보험을 대체 얼마면 보험료를 얼마나 받고 1년 내내 병원에 가도 다 보장을 해줄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수술비처럼 딱 가입을 하셔서 20년만 돈을 내시고 정액으로 언제 수술하셔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담보가 결국은 80대, 90대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수술비의 특징은 질병과 상해를 다 포함하느냐 이거를 보셔야 되고요. 아까 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21대, 16대, 14대 이런 것들이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지 내 거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되고요.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 훨씬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잘 걸리는 여성 만성 부인과 유방절제, 자궁젖출 이런 거는 보험료 많이 비싸지 않는데 이거 넣어봐야 뭐 3,000원, 4,000원도 안 하는데 몰라서 못 하시면은 좋은 보험이 아닌 거죠. 남자분들은 남성 특정 비뇨기계 수술을 좀 넣으시면 좋을 텐데 돈으로 따지면 뭐 1,000원, 2,000원도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 증권에 없는 거는 내가 잘 모르고 그냥 가지고 온 대로 그냥 보험을 이렇게 하시는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 챙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나이가 드시면 골절이라든지 이렇게 넘어져서 낙상 이런 게 많기 때문에요. 고연령으로 갈수록 이런 골절에 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배경이 이렇게 돼서 이런 수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은 얼마나 되면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실손보험 다음으로 80대 이후에는 실손보험보다는 더 중요한 이런 담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담보들 중에서 있는 거는 예전 게 좋은 장점이 많기 때문에 잘 가지고 계시고 그 중에 부족한 부분만 약간 채우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을 보험이 너무 많은데 그중에 내가 필요한 구성을 쏙쏙 골라서 한 바구니에 담으셔서 내 걸 만드시면 되는데 오늘 제가 추천하는 거는 100세 시대에 이런 수술을 하시는데 보험료를 20대에는 2만 원, 3만 원부터 50대까지 29,000원, 43,000원 정도면 50세에 준비를 하신다 그래도 100세까지 50년 정도를 보장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이렇게 20년을 납입을 하시고 앞에 쭉 말씀드렸던 것들을 100세까지 효과적으로 국가에서 다 해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 보장에 대해서는 결국은 스스로가 준비해야 되는 이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120세 시대가 올 거를 대비해서 오늘은 100세 시대까지만 준비를 해드려 봤고요. 오늘 준비한 강의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정보. 오늘 라이프 플래닝은 김경아 전문가와 함께 있습니다. 수술비 보험에 대한 정보를 주셨는데요. 강의 들으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 지금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 볼 텐데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 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저희가 하나하나 해결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 역시 오늘도 전화 연결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은 어떤 궁금증이 있으셔서 이렇게 연락 주셨어요? 예, 남편이 56살인데 네. 지금 보험 들고 있는 거를 끝까지 유지하면 좋을 건지 아니면 더 보완을 해서 더 추가로 뭐 보장을 가입을 해야 되는지 네. 궁금해서요. 그러세요? 예. 지금 남편분 보험 문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일전에 이런 보험 리모델링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받으라고 하는데 귀찮아서 제가 안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저희에게 미리 보내주신 증권을 좀 봤는데 보험 확인을 좀 해볼게요. 네. 1997년에 가입을 하셔서 올해 만기가 되는 동부생명의 새가족 보장보험이라고 있으시고요. 맞으세요? 네. 예, 그리고 삼성생명의 종신보험 2005년에 가입을 하셨고 또 동부화재 100세 건강보험 2011년에 가입하셨네요. 이렇게 네. 3건 있으신 거 맞으신 거죠? 네. 예. 남편분께서 올해 56 되셨다고 했는데 건강은 어떤 편이세요? 지금 뭐 별도로 뭐 약 먹는 거 없고 네. 아직까지는 건강한 편이에요. 그러세요? 보험 혜택을 받아본 적은요? 있으세요? 받아본 적은 없어요. 많이 없으세요? 네. 예, 저희가 50대 남편분들, 남자분들이 어떤 보장들을 잘 챙겨가면 좋을지를 봐드릴 텐데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유은경 전문가와 상담을 해볼 텐데요. 올해 56 되신 남편 보험 문의를 주신 겁니다. 이대로 유지하면 될지를 여쭤보셨고 다른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또 종신보험이 한 개 있으신데요. 이거 괜찮은지도 여쭤보셨거든요. 저희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은경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사전에 주신 증권을 보고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우리 이제 배우자님 남편분의 보험을 지금 문의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이
계약을 각각 보니까 동부생명은 한 30대에, 그리고 삼성생명은 한 40대에, 그리고 동부화재 백세건강은 50대쯤에 각각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아내분께서 남편분에 대한 건강과 어떤 이런 부분의 보장에 대해서 그 연령대에 맞게끔 잘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를 이제 살아갈 때 60세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부분이신데 그 부분으로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고요. 네. 네, 이제 각 내용으로 제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동부생명의 새가족 보장보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대에 준비를 하셨는데 97년도에 이제 계약을 하셨던 건이라 보험료는 지금 완납이 되셨어요. 예. 네. 그런데 지금 보험 기간이 67세 만기인데 사실 좀 생뚱맞기도 하죠. 예, 그때는 또 그렇게 짧게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네, 자세히 보니까 20년을 납입을 하고 30년을 보장을 받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들 보험을 가입을 하면 뭐 60세 만기, 80세 만기, 100세 만기 이런 것들을 주로 보셨을 텐데 지금 보시면은 20년을 납입해서 30년을 보장을 받다 보니까 지금 보장이 끝나는 시기가 67세 돼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올해가 보험료가 이제 완납이 되셨죠. 예.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정도만 보장을 받으시면 되는데, 이 상품의 이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세히 보니까 우리 남편분에 대한 보장도 있지만 우리 아내분에 대한 보장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예, 한 60% 받는 건지 40% 받는 건지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특별히 뭐 암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우리 아내분께서 입원을 하시거나 했을 때에 특정 관련된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 부분이 있고 또 어차피 완납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대해서 보장을 잘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2005년도쯤에 계약을 하셨던 이제 종신보험의 경우는 앞서서 계약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시고 뇌출혈이라든지 급성 심근경색증을 초점으로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당시는 아무래도 앞에 동부생명 계약을 하실 때는 아마 제 생각에는 결혼하신 지 이제 얼마 안 되셔서 준비를 하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좀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자녀도 태어나고 이러다 보니 종신보험으로 조금 사망보장을 준비를 하시면서 부족한 2대 질병 진단비를 준비를 하셨던 것 같으세요. 예, 이제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준비하려고 나름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험료를 보시면 어쨌든 삼성생명이 14만 3,100원으로 보험료를 좀 크게 차지는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2005년도 계약건이다 보니까 지금 벌써 20년을 납입을 하는 그 납입 기간 중에 10년 절반이 넘으셨죠. 예, 예. 네. 그래서 이런 거 보니까 한번 계약을 하시면은 꾸준히 잘 유지를 하시면서 보장을 좀 아까 말씀에 안 아프시고 뭐 건강하셨다고는 하지만 꾸준히 잘 유지를 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것 같으세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2011년도를 보니까 이제 앞서 두 계약에서 부족한 실비, 이제 국민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실비보험을 되게 구성지게 잘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예. 보니까 이제 우리 앞서 라이프 플랜 A에서도 이제 질병 수술비 이런 부분은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동부화재 같은 경우는 7대 질병 수술비를 포함을 해서 그리고 실손 의료비를 이제 중점적으로 포인트로 준비를 하셨던 계약이 있으세요.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제가 드는 생각은, 각 연령대에 맞게 시기별로 구성지게 구성은 참 잘 보험을 준비를 하셨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질병 진단비 같은 게 지금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80대 전에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래서 전화를 한번 드려본 거예요. 네, 이렇게 요즘은 시청자님들께서 100세 시대를 너무나 잘하셔서 이제 그런 포인트를 잘 잡으셨는데, 지금 50대 정도시면은 이제 그 첫 번째 계약이 20년을 내셨잖아요. 그럼 네. 자제분이 보통 지금 한 20대 후반 정도는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초반이죠. 네. 그러다 보면은 지금 삼성생명의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보장이 지금 6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네. 사실 이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대 진단이나 이런 진단비들이 80세 이후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세요. 예. 그래서 현재 지금 완납된 보험료를 빼고서 보면은 17만 5,400원을 납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문제점을 발견하신 것처럼 80세 이후의 진단비라든지 또는 요즘 수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비를 좀 보완을 예를 들어 하신다면 현재 보험료에서 혹시라도 추가가 된다면 좀 금액이 좀 부담스럽지는 않으실까요? 지금 이제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거 종신보험이요. 그거 주계약은 그때 당시 돈이 소멸되는 거 아니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축 개념으로 갖고 가고 특약만 이렇게 좀 빼가지고 다시 보완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이 아내분께서 주변에 이런 보험 관련된 정보를 주시는 분이 사실 좀 많으신 것 같으세요. 네. 예, 상당히 이제 정보력이. 근데 이제 많이 망설였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드는 생각이 지금 자제분도 이제 장성하셔서 사망에 대한 보장을 크게 가져가실 필요성이 좀 없다고 한다면 어쨌든 지금 100세 보장을 가져가려고 할 때는 진단비도 부족하고 수술비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완은 해야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현재 보험료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좀 만약 좀 부담이 스러우시다면 삼성생명의 통합 유니버설 종신보험을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면 납입을 10년 이상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손해를 보시더라도 조금 덜 손해를 보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손해보험회사의 통합보험으로 80세 이후에 3대 질병 진단비를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전에는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증에 관련된 진단비만 준비되어 있었는데 뇌졸중이라든지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관련된 진단비도 같이 준비를 하셔서 한 16만 5천 원, 그러니까 기존 보험료보다는 조금 추가되는 감은 없잖아 있지만 20년만 내고 100세를 보장을 받는 이런 이제 효율로 가져가시면 기존에 내던 보험료하고 사뭇 다르지 않게 보완을 많이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으십니다. 네. 그래서 아내분 혹시 보장도- 어떠세요? 이렇게 변경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보장도 확대되면서 보험료는 조금 더 늘어나네요. 아무래도 이제 뭔가 이제 과거에 준비하셨을 때는 좀 더 젊으셨을 때고 지금은 이제 56세의 연령대로 이제 뭔가 보험료를 산출하다 보니까 약간은 기존 보험료보다 1, 2만 원 정도는 추가된 부분은 있지만 기존보다는 훨씬 보장이 넓고 많은 가지수의 보장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기존에 아프시진 않으셨지만 앞서서 통계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60대 이후에는 병원 갈 확률이 높은 부분 확연히 이제 통계적으로는 저희가 체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1, 2만 원 좀 더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서 우리 배우자님의 노후의 건강한 삶을 좀 사실 수 있도록 좀 투자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시청자님 질문하시는 수준도 그렇고 보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건강하신 데다가 유지까지 잘 하셔서 기존의 보험을 정리해도 큰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다. 또 보장 내역도 늘리고 보장 기간도 늘릴 수 있는 플랜으로 저희가 짜드린 겁니다. 네. 고민 좀 해보시고요. 예. 그래도 지금 유은경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보험을 가입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도 드시면요. 궁금한 거 생기실 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가 봐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저희 이번에 문자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보험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8728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거든요. 함께 살펴보시죠. 태아보험에 실비만 가입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꼭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좋은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경제적인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 답해드릴게요. 정현숙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태아보험 가입하신다고 하니 먼저 축하드리고요. 태아보험은 어린이 보험의 태아 담보인 선천 이상과 저체중, 미숙아로 태어났었을 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비용을 추가로 가입하시는 부분이세요. 그러시다 보니까 태아 담보는 보험사별로 22주나 23주 안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또 사실적으로
보험료의 부담 때문에 실비만 가입하시려고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가입은 가능하세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떠한 황달이라든가 선천 이상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당시에 병원비는 해결이 되실 수 있지만 차후에 보험 가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100세 보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가 부담이 되신다면 같은 보장으로 실비는 100세까지 유지하시면서 다른 보장을 3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면서 전환할 수 있는 보험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방송하시는 문의하신 분한테 맞는 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태아에 대해서 실비보험만 단독으로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요. 돈은 얼마나 될까요? 보험. 태아에 대한 보험료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이는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1,000원, 2,000원이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보험료가 2만 원 정도는 대략 될 것 같고요. 근데 태어났을 때 건강하게 자라고 나서 그 이후에 사고라든가 질병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오히려 할인이 되실 수 있으세요. 단독 실비보험도 태어나서 건강하다면 좀 할인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점점 자라면서 병원 가는 확률이 적어지니까 아무래도 보험료를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숙 전문가와 함께 문자 풀어드렸고요. 저희 문자 하나만 더 볼게요. 5247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올해 69세이십니다. 건강은 양호하신 편이고요. 따로 드시는 약도 없습니다. 강의에 나온 그 수술비 보험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유은경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지금 금방 TV를 보시고서 문자를 주신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지금 69세의 어머님이신데 약도 안 드시고 건강하시다고 하면은 건강관리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요. 가입은 가능하신데 아까 이제 표에서 보면 한 3, 4만 원 선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69세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의 수술비를 다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수술이라든지 또는 특정 수술이라든지 약간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보시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것 같으십니다. 예, 그래도 수술비 보험은 가입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조금 더 알아보시고요. 저희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실시간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은 네.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제가 이제 나름 보험을 준비한다고 해서 요즘 보니까 제 상품에 갱신형 상품이 좀 많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게 갱신형을 이대로 유지하면서 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 변경을 해야 되는 건지 해서 문의드리려고요. 시청자님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7세요. 37 되셨고, 네. 결혼 전이신가요? 네, 주부예요. 주부세요. 아기도 있으세요? 네. 자녀분도 있으시고요. 저희한테 보내주신 증권을 좀 봤는데요. 네. 총 3건이 있으셨는데 이거 시청자님께서 직접 하나하나 가입을 하신 거예요? 네, 그때는 아주 잘 선택했다고 하고 가입을 했거든요.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ING생명의 종신보험을 가입하셨고요. 네. 2010년도에 LIG손해보험의 건강보험, 또 라이나생명에서 암보험을 가입하셨네요. 네. 이렇게 보니까 보험료는 10만 원 돈 나가고 있던데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으시겠어요? 네. 예, 이 정도라면 괜찮은 편이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라도 우리 전문가께서 보완을 좀 해야겠다 하면 여유 자금이 좀 있으신가요? 네네, 가능해요. 가능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정현숙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텐데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37대신 가정주부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기도 있다고 하셨고요. 30대 주부입니다. 갱신형이 많은데 유지해도 될까요? 보완할 방법도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연결해드릴게요. 말씀 나눠보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덥고 습한 날씨에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네, 이런 더위도 한번 속 시원하게 날려버리고 가입하신 보장 내용도 속 시원한 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가입하신 3건의 보험 중에서
ING 생명의 55,725원의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55세 납입을 하셨더라고. 55세 납에 80세 만기의 보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걸 보다 보니까 입원이라든가 수술, 이대 질환에 대해서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5년마다 갱신을 하셨어요. 가입은 2005년도에 일찍부터 준비하셔가지고 잘하셨는데 5년마다 갱신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보험료가 2번 정도 오르셨을 것 같은데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없으신가요? 뭐 아직은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큰 부담 느끼지 않고 보험을 유지하셨지만 이게 종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55세 납으로 보장을 받으시는 부분이신데 특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5년마다 갱신되면서 보험료는 올라가시면서 80세까지 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야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아마 지금은 당장 느끼시진 않지만 차후에는 계속 느껴지실 수 있는 상품이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LIG 손해보험에 35,000원에 그 실손 의료보험을 준비하셨어요. 실손 의료보험에는 뭐 단순하게 모든 실손 의료보험이 동일하시니까 여기에 이대 질환인 뇌졸중하고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진단금 1,000만 원씩 준비를 각각 해주셨으니까 잘하셨고요. 또한 이대 질환에 대한 수술비뿐만 아니라 다른 각종 수술 자금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아마 시청자님이 느끼시기에 내가 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 부분에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35,000원짜리 실손 보험은 잘 유지하시면서 가져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세 번째로 가입하신 거가 라이나 생명의 안보험이신데 이거 혹시 전화로 가입하셨어요? 네. 요즘 전화로 해가지고 저렴한 상품을 가지고 보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많이 안내를 받으시죠. 저도 이렇게 있으면서 간혹 받고 있는데 이 보장도 준비는 일단은 잘하셨어요. 짧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보장을 최대로 일반암에 대한 진단금을 4,0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많이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그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좋으나 10년 이후에 우리가 아무래도 건강에 위험을 느낄 확률이 더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보험료를 더 많은 비용을 내가지고 유지를 하신다면 내가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계속 납입을 하시는 부분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느껴지실 것 같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 가지 보험 중에서 종신보험의 특약 부분이 5년마다 갱신되고 80세까지 납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과 이 라이나 생명의 안보험을 갱신형을 가져가지 마시고 아직은 젊은 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갱신형인 상품이 아직 많이 있으세요. 이런 걸로 좀 전환을 하셔가지고 보충을 받으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제가 이런 부분 살펴보고서 대안으로 생각해 봤던 부분이 그 종신보험의 특약 부분과 그다음에 안보험 부분을 추가를 해가지고 3대 질환에 대한 진단금 자금,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진단금 각각 2,000만 원 정도씩 준비하시면서 또 여성이시잖아요. 여성에 대한 질환, 생식기에 관련된 안보험도 가입이 되는 상품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추가하시면서 그 수술 자금도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으세요. 오늘 강의 내용이 수술에 대한 부분에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으셔서 100세까지 수술 자금도 중복으로 가입하시면 지금 납입하시는 보험료랑 비슷하게 보장을 가져가시면서 비갱신형으로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또 궁금한 건 없으세요? 우선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연락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오히려 더 감사하고요. 나중에 남편분 보험이나 애기 보험도 문의사항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봐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 받아봤고요. 이제 문자 상담 도와드릴까요? 휴대전화 뒷번호 6766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볼게요. 최근에 폭우로 인해서 차량이 침수됐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침수된 차량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주셨고요. 굉장히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유은경 전문가님, 이게 가능할까요? 네. 자동차 보험하면은 이제 사고 났을 때의 보상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자동차 자차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자기 차량 손해라는 담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차량 자차에서는 원래는 이제 천재지변 이렇게 관련된 문의 주신 것처럼 보상은 안 됐는데 99년도에 약관이 변경이 되면서부터 천재지변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본인의 차량에 대해서 수리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폭우로 인해서 차량이 침수가 됐기 때문에 거의 차량 전체가 쓰기가 되게 불가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손해가 다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보험사에서 보상받으시는데 좀 잘 유도리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보상이 불가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가능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6766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받으려고요. 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고민도 저희에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9133님께서 문의하신 내용도 함께 살펴볼게요.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내용입니다. 2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아직 연금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데요. 주변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라고 성화입니다. 연금보험을 벌써부터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데요. 정현숙 전문가님, 명확한 답변을 좀 주십시오. 네, 장기 저축인 연금보험 당연히 지금 가입하셔야 되는 게 맞으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20대에 10만 원씩 10년 동안 저축을 하셨을 때 총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1,200만 원 정도 되세요. 그런데 이게 60세 실질적으로 연금을 60세 이후에 70세 정도쯤에 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시는데 수익률에 따라서 좀 달라지시긴 하겠지만 1,200만 원짜리 보험료 납입한 게 5천만 원 정도가 가량 가져가신다면 20대에는 가능하신데 30대, 40대, 50대가 되면 그 5천만 원에 대한 부분이 4천이 될 수 있고 3천이 되어서 줄어들게 되세요. 그러면 그런 걸 감안했을 때 20대에 빨리 준비를 하시면 노후에 대한 목적 자금인 종잣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확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가입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 다시 20대 초반이 된다고 하면 저는 연금보험에 10만 원이라도 꼭 가입을 할 것 같습니다. 대답이 되셨으리라 믿고요. 저희 이번에 실시간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저희 보험 플랜 119고요. 예. 연결이 되신 건데요. 어떤 궁금증이 있으세요? 제가 네. 그 연금보험을 하나에다 들고 있는데 예. 지금 여기에서는 연금보험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가고 더 들어갈 수 있는가 해서요. 보험명이 어떻게 되세요? 한화에서 드셨어요? 예. 정확한 보험명을 아시나요? 그건 모르겠고 저기로 증권을 봐야 되는데. 지금 밖에 나와 계세요? 예. 예. 한 달에 35만씩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 보험 말고도 여기다가 또 들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더 넣을 수 있는지를 여쭤보시는 거예요? 예. 이거 누구 보험이세요, 시청자님? 우리 아들 보험. 아드님 보험이세요? 아드님 네. 지금 나이는 어떻게 되신데요? 41살인데, 저기를 40살로 돼 있죠, 아직? 예. 생일이 안 지나갔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님을 바로 연결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연금보험 문의신 것 같고요. 바로 유은경 전문가님 연결해드립니다. 예. 그리고요. 예.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네, 시청자님. 연금보험도 연금보험이고, 예. 예를 들어 넘어졌을 때, 다쳤을 때거나, 암보험 이런 거 다 같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보험 있으신가 했어요. 당연히 있겠죠. 예, 전문가님 말씀 좀 나눠보세요. 네. 네, 어머님 밖에 나오셔서 이제 통화를 주셨나 봐요. 예. 네, 근데 이제 지금 하나생명의 연금이 35만 원씩 매월 나가고 있다는 얘기시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연금보험의 경우는 매월 나가는 금액, 처음에 약속한 금액이 35만 원이신데, 예. 만약 이 하나생명 연금에 어머니께서 여윳돈이 있어서 추가로 돈을 내고자 하시면, 예. 35만 원 이 금액에서 2배. 그러니까 한 70만 원, 35만 원의 2배면은, 60만 원인가요? 한 70만 원. 70만 원 맞죠? 예, 70만 원의 2배까지. 그러니까 140만 원을 어머님이 여유 있으실 때까지 추가로 여기다 추가 납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140만 원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보통 연금보험을 계약을 하시게 되면은 보통 10년 납입 이렇게 계약을 하시거든요. 예, 10년 납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회사마다 약간의 특성은 다른데 이 추가 납입이 10년을 납입을 하는 동안에만 할 수 있는 회사가 있고요. 예. 또는 어떤 회사들은 납입한 이후에도 추가 납입을 계속적으로 해서 연금 액수를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의 회사들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생명의 연금보험은 기본적으로 추가 납입은 2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고요. 예. 하지만 완납이 된 이후에도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증권을 보내주시거나 한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30만 원 정도 출발을 하셨으니까 연금은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노후에 편안한 좀 더 삶을 사실 수가 있으실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추가 납입을 이용하셔서라도 하나 정도 더 신규로 추가 가입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시고요. 이게 들을 수는 있는 거죠? 신규로? 가입은 가능하시고요. 예. 그리고 아까 전에 또 하나 물어보신 게 뭐 골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물어보셨잖아요. 예, 골절이랑 암이랑. 네. 근데 우리 아드님께서 아까 말씀이 한 40대 정도 예. 가 되셨다고 하는데 지금 뭐 약을 드시거나 다치거나 그런 건 없고요. 건강하시죠? 예. 근데 그러면 어머니 문제될 게 없으세요? 예, 이제 문제 될 건 없는데, 제가 우체국에도 들어가고, 네. 여부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막내 아들 이름으로. 아, 네. 한번, 그거를 다 한번 알아봐 주셔갖고 또 들을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기존의 어머니 이런 경우는 이제 예. 저희가 증권을 이제 좀 보내주시면 요런 예. 내용을 좀 확인해서 우리 아드님이 40대이신데 얼마만큼 손해보험 통합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이런 여부도 이제 알아봐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요런 부분을 이제 이 어머님께서 찍어가지고 한번 보내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예.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좀 알려드리도록 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그 증권을 찍어요? 뭐 그런 증권 내용을 찍어주시면 아무래도 참고해서 어떤 회사에 얼마큼 보장이 되고 그래서 이제 어머님 아드님 거에 보장을 준비를 할 때 조금 더 얼마를 더 준비를 하면 좋은지. 예, 그때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요. 그렇죠, 어머니. 보험은 사실은 많이 가입하면 가입할수록 좋기는 하죠. 예. 근데 보험료만 마냥 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어머님이 아드님 위해서 알아봐서 이렇게 가입을 잘 해두신 게 있으시니까 그런 내용을 참고하려면 그 각 보험사마다 증권 내용이 있어요. 예, 아니, 그거를 좀 제가 찍어서 주시면. 예, 그건 이제 알겠는데요. 네. 제가 한 달에 보험료가 25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가족 보험료로요? 매달, 예. 우리 손자들 보험까지 싹 다 들고. 손자분들 것까지. 대단하세요, 어머니. 6명까지. 예. 시청자님, 저희가 다른 상담자도 지금 계속 대기 중이어서 방송 끝난 이후로 전문가 다시 통화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요. 지금 이제 궁금하신 점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바뀌시니까 댁에 돌아가셔서 가지고 계신 증권을 좀 정리를 해서 다시 통화하실 때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전화 또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예,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저희 또 문자 풀어볼까요? 휴대전화 뒷번호 2017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사무직으로 일을 하다가 영업직으로 바꿨습니다. 보험사에 고지를 하니까 보험료가 좀 올랐는데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시네요. 정현숙 전문가님. 네. 같은 보장이지만 사무직에서 근무하시다가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영업직이시지만 더 위험한 카레이서를 한다던가 이런 일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럼 단순히 보기만 해도 위험이 되게 크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신 보험료가 당연히 위험이 높으면 보험료가 올라가실 거고요.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시다가도 다시 사무직을 하시면 보험료가 오히려 할인을 받으셔가지고 그 시점에 맞는 보험료를 책정을 받으셔가지고 보장을 받으시는 거고요. 이런 직업에 대한 고지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금 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직업 고지 하시면서 보험의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7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봐드렸고요. 문자 또 들어와 있거든요. 8765님께서 문의하신 내용도 풀어보겠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예,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부분은 보상받기가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정말인가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유은경 전문가님. 네. 예. 정말은 아니고요. 비급여라는 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허락한 그런 치료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은 치료 방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비급여라고 하면은 MRI, CT 또는 요즘에는 로봇 수술을 이제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비급여 항목입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치료를 목적으로 만약 쓰여졌다면 실손보험에서는 청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비급여의 또 다른 측면 중에 뭐 미용이라든지 비만 이런 부분으로 사용된 비급여 치료 방식이라면 이 부분은 실손보험에서는 청구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결론은 치료를 목적으로 한 비급여 방식의 항목이라면 보상은 다 가능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또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는요, 6229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볼게요. 네, 역시 문자를 통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지사로 발령받아서 온 프랑스인입니다. 2년 정도 있을 예정이라 보험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한글을 정말 잘 쓰시네요. 그렇죠? 정현숙 전문가님. 네. 네. 예전에는 보면 외국인을 화면으로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 뭐 글로벌 세대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계신 분도 외국에 근무 많이 하시고요. 외국에 계신 분도 우리나라의 취업이라든가 결혼으로 인해서 많이 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분들도 뭐 실손보험부터 건강보험, 뭐 연금보험까지 가입이 가능하신데 단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거 소지하셔서 보험사에다 문의하시면 원하시는 보험 가입하실 수 있고 뭐 2년이니까 좀 짧은 기간 동안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좀 소멸되지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보험으로 저렴한 거 선택하셔서 가입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3833님께서도 문의 주셨거든요. 지금 내용 함께 풀어볼게요. 저는 60세 남성입니다. 실손보험에 가입을 할 건데요. 노후 실손 의료보험과 단독 실손보험 중에 어떤 걸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새는 나이가 60세가 되셔도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유은경 전문가께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보장의 범위로 본다면 단독 실손보험이 조금 더 유리하대요. 네, 그런데 이제 단독 실손보험의 경우는 60대 또는 65세 연령이 이제 바뀔 때마다 건강검진을 요구하는 보험사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요구하는 단독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라면 조금 가입이 될 때 거절을 될 수도 있고 좀 이제 이게 진행이 좀 잘 안 되실 수가 있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제 진행을 이제 단독 실손보험은 저렴하기 때문에 먼저 시도를 해보시되 만약 단독 실손보험을 안 되셨다면 통합보험으로 어떤 뭐 사망이나 이런 담보를 같이 가입하는 이런 부분으로도 진행을 해보시고 마지막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다 가입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노후 실손보험으로 도전을 하시는데 노후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좀 저렴할 수는 있지만 보장이 단독 실손보험에 대비해서는 좀 축소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보루라고 좀 생각하시고 제일 먼저 도전하실 건 단독 실손보험을 도전을 하셔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선에서 가입을 진행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신다면 노후 실손보험이 이제 유리하실 것 같으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 하나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휴대전화 뒷번호 4211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저는 청각장애 5급인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하셨고요. 보험이 하나도 없어서 가입하려고 하는데 거절되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장애인은 어떤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5급이면 그렇게 높지는 않으신 것 같고요. 정현숙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이렇게 청각장애 5급 이렇게 명확하게 장애 등급이 있으시면 보험 가입을 하시는데 더 수월하세요. 근데 혹시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장애인이라고 해서 차별하시는 경우가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처벌받는 법이라는 장애인 처벌 방지법이라고 있으세요. 그런 거에 포함이 되실 거고요. 근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장애인 등록증이라는 부분이 있으시면서 혹시 청각장애 5급이면은 선천적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생기셨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확한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런 장애 등급을 받았는지를 고지를 하시고요. 보험사에다가
보험사에다 문의를 주시면 실손보험도 가입하실 것 같고, 뭐 청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만 뭐 잠깐 뭐 부담보 정도 잡으실 것 같으니까 뭐 문의하시면 당연히 가입을 다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걱정 마시고요.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문제 하나 또 볼게요. 6603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고요. 저희 고모는 모 생명보험회사에 다니십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 모두가 고모가 다니시는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했는데요. 이렇게 한 보험사 보험만 가입해도 괜찮은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네요. 이은경 전문가님. 네. 예. 이거를 괜찮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 보험회사만 좀 치중해서 가입을 하다 보면 그 회사의 장점을 갖고 있는 그런 상품만, 그런 담보만 이제 집중적으로 가입이 되세요. 그런데 생명보험회사이기 때문에 생명보험회사의 장점을 갖고 있는 회사의 계약이 한 건, 두 건 있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에 이제 좀 보장이 소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손해보험사 쪽으로 하나 정도 좀 준비를 하셔서 좀 균형을 맞추시는 게 훨씬 더 좀 합리적이실 것 같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보험 플랜 119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립니다. 예, 저희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연락 주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남기실 수도 있는데요. 상담과 컨설팅 필요하신 분들 빠르고 정확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